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LA에 있는 호텔입니다. 빌트모어라는 그 LA 도심에 있는 이 호텔로 오늘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까지 버스로 한 7시간 정도 이동을 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한 잔 먹고 지금 이제 와서 골든스테이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골랄전, 그리고 레이커스와 OKC, 레이커스와 웬만야마 샌안토니 스퍼스 경기 2월에 가는 10차 지금 이제 절반 이상이 들어찼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조코피TV 유튜브 커뮤니티를 참고하셔서 빠르게 또 신청해 주시거나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보고 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 뒷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골든스테이트가 4쿼터 역전당했을 때 경기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워리어스 팬들은 또 30개 팀 구장 가운데 가장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항상 뭐 못하는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기보다는 환호를 보내는 그런 팬덤이 많은데 어제 패배는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뭐 야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그런 표정이나 또 뭐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자, 이 골든스테이트 11월 25일 제가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하기도 했었는데 유타 재즈를 꺾으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NBA 컵 대회 조별리그 상대 휴스턴 로켓츠 전에 3쿼터 중반까지 리드를 잡았지만 결국에는 제공권 열세, 또 수비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역전패를 떠안았고요. 11월 28일 기준으로 어제 경기 패배로 인해서 10승 10패, 순위는 서부 컨퍼런스 8위, 컵 대회에서는 1승 3패로 최하위, 우승 경쟁에서는 일찌감치 탈락했습니다. 컵 대회 조별에서는 2패를 떠안는 순간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컵 대회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승 경쟁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는 맛집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워리어스를 만나서 커리어 하이 득점 기록을 세운 선수가 한 달 사이에 무려 5명이나 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뭐 한 27일밖에 안 됐고요. 제가 중계했었던 라이언 롤린스, 미러키 벅스전에서는 롤린스가 32점을 넣었습니다. 롤린스의 커리어 하이였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10일에 인디애나를 만나죠. 인디애나를 만나서 31득점을 헌납합니다. 그리고 퀸튼 잭슨에게 결승 득점 포함해서 25점을 내주게 되죠. 이 두 명에게 동시에 커리어 하이 득점 기록을 선물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11월 25일 이 경기도 제가 중계했었는데요. 포틀랜드를 상대로 26점을 케일럽 러브라는 상대적으로 무명 선수, 대학을 5년 동안 다녔던 이 선수에게 헌납하면서 홈에서 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관했던 휴스턴 로켓츠와의 11월 27일 경기에서는 리드 샤퍼드에게 무려 31점 내주면서 또 집니다. 자, 워리어스를 만나서 커리어 하이 득점을 세우는 거 오케이. 그런데 팀이 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워리어스는 이 5명에게 전부 다 커리어 하이 득점 내주면서 졌습니다. 인디애나에서 니스미스와 잭슨이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본다면 미러키, 그 다음에 뭐 인디애나, 또 포틀랜드, 휴스턴 이 4명의 팀에게 전부 다 패하는 과정에서 커리어 하이 득점을 또 내줬기 때문에 아픔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문제가 지금은 수비에서 찾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5명의 어떻게 본다면 이름값 떨어지는 선수들의 공통적인 포지션이 가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롤린스, 니스미스 같은 경우 1라운드 출신이긴 하지만 로터리 픽은 아니고요. 리드 셰퍼드만이 1라운드 3순위 출신의 어떻게 본다면은 핵심 유망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4명은 무명에 가깝습니다. NBA 좋아하는 저희야 이 4명을 잘 알지만 사실은 셰퍼드를 제외하면 NBA 입성조차 쉽지 않았던 선수들인데 모두 다 골든스테이트가 이 선수들에게 커리어하이 득점 내주면서 승리까지 헌납을 했기 때문에 자, 워리어스의 1선 수비가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비상이 또 걸렸습니다. 휴스턴전의 역전패 과정에서 스테픈 커리가 부상을 입었죠. 후반에 오른쪽 대퇴사두근 타박상을 입었는데 4쿼터 마지막에 저희가 직접 봤던 커리는 제대로 발을 내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커리의 요청인지 아니면 워리어스 코칭 스태프의 아니란 대처인지 몰라도 꽤나 오랜 시간 커리가 절뚝이면서 뛰는데 안 빼줬습니다. 제가 대충 그 시점을 봤을 때 한 3분 정도는 커리가 거의 외발로 뛰었어요. 약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였는데 휴스턴전 4쿼터 막판까지 뛰었지만 결국에는 일주일 아웃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휴스턴전 저희 구독자분들 모시고 갔는데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33분 뛰면서 14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 블락샷 2개였지만 7개의 턴오버는 양팀 최다였고요. 반칙 4개, 필드골 30.8%, 3점 22.2%, 자유투도 4개밖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커리의 올 시즌 거의 최저점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기록은 훌륭합니다. 16경기 31.1분 뛰면서 28득점, 3.7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 스틸 1.3개, 필드골 47.1%, 3점 39.1%인데 시도 개수, 성공 개수 전부 다 1위고요. 프리드로도 91.9%로서 사실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커리가 수비에서 드러나는 약점, 또 이번 시즌 들어서도 역시나 기복에 시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노쇠화의 속도가 저속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자, 문제는 커리의 부상 정도입니다. 일단 MRI 검사 결과 구조적인 손상은 없었지만 대퇴사두근의 타박상 확인됐고요. 약 일주일 이후에 재검할 예정입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결장이 예상되는데 재검했을 때 상태가 반드시 좋아야겠죠. 자, 스티브 커가 커리의 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커리의 부상으로 인해서 분명히 모든 것들이 바뀔 거다. 로테이션, 경기 방식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커리어에 있을 때 커리의 부상 공백을 못 메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스티브 커 감독이 올 시즌에 경기 도중의 조정 능력이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어제도 좀 이상한 라인업들이 많았고. 자, 그리고 스테프 커리의 최근 이 부상에 대해서 스티브 커 감독이 대퇴사두근 부상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나는 안도했다. 아무래도 무릎이나 발목보다는 부상 부위가 나으니까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리고 커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커리가 그렇게 부상이 없는 편은 아니죠. 자, 지난 5시즌 보면 2021 시즌은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단축이었죠. 63경기 출전했었고 9경기 결장, 21-22 시즌 64경기, 18경기 결장, 22-23 시즌에는 26경기를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시즌은 나란히 70경기 이상 뛰면서 건강과 건재함을 과시했었죠. 자, 하지만 워리어스는 계속해서 부상과 작은 라인업이 문제입니다. 연쇄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을 계속 바꿀 수밖에 없고요. 개막 이후에 20경기 동안에 서로 다른 선발 라인업을 총 8번이나 가동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꾼 거죠. 이건 스티브 커 감독이 변화에 아주 열려있는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된 거죠. 자, 부상 선수의 목록을 보면 디앤서니 멜튼 무릎, 쿠민가 무릎. 하지만 쿠민가는 최근 들어서 기산토스와 함께 G리그로 배정을 받았어요.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알 호포드 좌골 신경통, 스테픈 커리 오른쪽 대퇴사두근, GP2 저희가 직관했었던 휴스턴전에서 왼쪽 발목 다쳤습니다. 이렇게 부상자들이 적지 않고 또 그나마 실제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사이즈도 높지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골든스테이트가 제공권 장악, 또 장점이었던 벤치 구간에서 열세가 있습니다. 버디 힐드도 노세했고요. 자, 이번 시즌에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커리, 포젬스키, 쿠민가, 버틀러, 디그린도 있었고요. 커리, 포젬스키, 무디, 버틀러, 디그린도 있었습니다. 릴 리차드를 넣으면서 커리의 백코트 파트너로 무디를 또 선택을 했고, 리차드, 무디, 버틀러, 디그린. 또 하나는 커리와 포젬스키, 무디, 버틀러, 포스트도 있었어요.
여기에 커리, 포젬스키, 그 다음에 윌 리차드, 버틀러, 포스트, 뭐 커리, 힐드, 무디, 버틀러, 디그린 등등이 있었는데 그만큼 선발 라인업이 자주 바뀐다는 건 변화의 긍정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선택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골든스테이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미 버틀러는 사실 가는 곳마다 불화가 있었고 분란이 있었고 또 내가 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언론을 어떻게 본다면 조금 나쁘게 얘기하자면 얍삽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난 휴스턴전 끝나고 나서 우리 박스아웃 안 하고 스카우팅 보고서도 믿지 않아. 오픈 찬스, 페인트존 진입, 자유투까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하게끔 내버려 둔다.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뭐 사전 미팅이나 아니면 팀에서 라커룸에서 얘기하지 않고 언론을 이용한다는 거죠. 예전에 미네소타 팀볼브즈에서 카렌서리 타운스를 뭐 담글 때에도 사실 지미 버틀러는 레이첼 니콜스였나요?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그 친한 ESPN 리포터를 활용해서 여론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틀러 같은 스타일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바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굉장히 나쁜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데 메신저를 굉장히 열받는 유형들을 택해서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버틀러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마이애미 시절 때도 물론 펜날리 회장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저는 버틀러의 성향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태업했잖아요. 그래서 버틀러는 동료들보다는 역시나 언론에 대고 일가를 했고 여기에 포젬스키가 반박했습니다. 반박이라기보다는 뭐 반론한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 즉 박스아웃 안 하고 스카우팅 리포트 믿지 않고 오픈 찬스 내주면서 페인트존 진입 쉽게 하고 자유투까지 헌납하는 걸 신경 쓰고 있다. 아무래도 워리어스가 계속 지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나빠 보일 수밖에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젬스키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포젬스키 루키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포젬스키 정도면 우리가 경력으로 따질 게 아니라 가성비로 따지자고요. 포젬스키 욕먹을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틀러의 소극적인 면, 그 다음에 커리의 허약한 수비가 사실은 화살이 돼야 되지. 포젬스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무디 연평균 금액이 15밀도 안 돼요. 가성비란 걸 따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커리와 버틀러가 쌓아왔던 그런 성과나 또 업적은 대단하지만 이게 NBA는 캡 자체를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성비라는 걸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버틀러가 저는 했어야 되는 얘기는 나부터 잘하겠다. 나도 때로는 쓸데없는 페이크 쓰면서 득점을 노리지 않았고 수동적인 패스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겠다. 팀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겠다. 우리는 신장이 작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버틀러의 나이와 경력을 감안한다면.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내가 알던 워리어스와는 뭐 달라. 이런 얘기 해봤자 하등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버틀러가 대단히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틀러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미 버틀러는 잘 나갈 때는 굉장히 팀을 잘 이끕니다.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플레이 메이커 역할도 해요. 그런데 조금 삐걱거리면 입이 대빨 튀어나오는 스타일입니다. 별로 옆에 두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런 멘트가 사이다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이거 또 언론을 활용하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고요. 디그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데에는 나 별로 관심 없어. 내가 잘하는 분야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정반대 방식을 고수한다. 그 말인즉슨 자 포젬스키야 윌 리차드야 쿠민가야 잘해보자 우리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쌍욕 박으면서 고취시킨다는 거죠. 근데 디그린은 그래도 저는 버틀러보다는 본인의 팟캐스트나 언론을 빌려서 하는 얘기들이 많지만 저는 덜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분위기 그 다음에 워리어스의 특수성 로스터의 뭐 균형 등을 봤을 때는 저는 지미 버틀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만약에 제가 워리어스 팬이라면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 사견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팀을 더 낫게 만들고 팀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을 활용하고 언론에 숨어서 저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 소위 말하는 그냥 상남자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분명히 제가 갔던 체이스 센터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나올 때 다 조용했었고 경기장 분위기가 좀 얼어붙었었는데 워리어스가 커리 없는 그 기간을 잘 버틸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저는 LA의 빌트모어 호텔에서 골든스테이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제가 내일은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가서 레이커스와 댈러스 경기를 보고 모레는 클리퍼스 경기장 인투잇돔을 가서 클리퍼스와 댈러스 경기를 봅니다. 또 제가 현지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모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 2월에 가는 직관 투어 고민된다 싶으시면 지르십시오. 네, 제가 이번에도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또 오시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진짜 고민하다가 질렀다. 이렇게 또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2월에 또 저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으시길 또 고대하겠습니다. 이상 LA에서 조코피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